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민생회복지원금과 세수 부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망동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이 이달 안에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사법의 핵심 쟁점과 전망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현재 130만 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뒤 여야 이견 끝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원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관련 청문회도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가운데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로 회부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에 따른 뒤 여야 표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원 내용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19일과 26일 2번에 걸쳐 관련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을 불려서 청문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민 130만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분과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병대원의 비극을 탄핵에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되받으며 국민의 요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심사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양국관리법과 세수 부족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여야는 농가 소득 보장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만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국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의무 매입이라는 본질은 이전에 제2요구를 하였던 법의 내용과 같다.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양국관리법을 대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쌀 가격을 20만 원 선을 유지를 시켜줘야만 우리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질 수가 있는데 양국관리법을 안 하시려면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 이걸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모레 금융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애플워치 사는 법, 그런 게시글들이 범람했다는 거, 그런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돈들이 결국은 내가 낸 세금이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될 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 대출 금액을 지적하면서 세수 부족 등 정부의 재정 운용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올 4월까지 누적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64조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손을 댑니다. 올해 상반기 일시 차입금이 벌써 91조 6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연간 2.5%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통화 정책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 금융 안정 간의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당연한 결과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망동이라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방문 중인 미국 현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해병대원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삼권 분립과 형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이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을 향해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꼬리 자르기 수사이자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과 정쟁 대상이 아니라며 정의와 상식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야권은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 캥기고 두려운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오는 13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엔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국회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 설득은 물론 이른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인 정당화를 막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열린 첫 당대표 TV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 친노무연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도전장을 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으로 세종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김 전 의원은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대표로 인한 민주당의 붕괴를 막겠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오는 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광주와 봉하마을, 평산마을 등을 차례로 찾으며 민주당 정신을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 당사 당원존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합니다. 현재 출마 선언문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용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과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도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제 한 매체가 김건희 여사 문자 5건의 원문을 모두 공개하면서 당대표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다른 당권 주자들은 김 여사 문자에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있었다는 한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 직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우리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한 후보 측은 문자 맥락과 전후 상황에서 김 여사에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드러났다며 오히려 친윤계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력의 꿀을 빤 꿀륜들이에요. 꿀륜들. 그래서 진정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안전이랄까 이런 거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걸 지금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자해 막장극을 해가지고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후보들은 오늘 첫 방송 토론회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서완한 개곤 기자와 함께 탄핵 정지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 움직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고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국민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결국 이 뜻은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듯이 몇 차례 등장은 했었지만 민주당 신중하게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문회 실시를 여부를 놓고서 전문위원회 보고를 받았고요. 또 이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국민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참여자는 1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국회법에서는 이 20만 명이 넘으면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응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이 오늘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 이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 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며 실제로 이 탄핵 소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원에 올라온 다섯 가지 탄핵 사유 그리고 이제 법조계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20일 처음 올라왔던 청원에서 주장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5가지입니다. 먼저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것,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감이 증대된 것,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투기를 방조한 것,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 바로 이 5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계에서는 5가지 가운데 몇 가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오염 처리수 대응 등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 내용들도 탄핵안 검토조차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를 코미디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오늘 법사위에 참여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소위의 해부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역시 올라온 이 청원 수준의 탄핵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헌재 재판관을 설득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 중대한 위법적 요소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민주당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이 청문회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만 먼저 청문회를 다룬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중에서 주가 조작 의혹은 이 대통령 임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왜 탄핵의 사유가 돼야 되냐, 청문회 안건 상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야당이 이를 강행하면서 결국 오늘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다 퇴장을 한 채 처리가 이루어졌고 1시간 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이제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결국 이제 강행 처리하고 있는 이런 모두라는 말씀인 거죠. 이번엔 해병대원 특검법도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가 됐지만 결국 예상대로 오늘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오늘 오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제거했다라고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도 대통령실에는 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입증 자료를 내면서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을 정리하면요. 이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사망 사고의 원인은 결국 수중 수색 중에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은 경찰 수사로 1차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첫 번째 이슈로 이 해병대원 관련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공신력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라면서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더 발표하면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재표결로 가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거꾸로 경찰 수사 결과 때문에 더더욱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첫 번째 이슈로 역시 해병대원 수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이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결백을 주장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오는 7월 19일 이 사고 발생 1주기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19일 전에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된 이 휴대전화 기록 등이 남아있는 의무가 1년이기 때문인데 이와 별개로 내일부터 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섭니다. 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내일은 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는 14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일에는 관련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고요. 저녁에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 1주기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명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1000여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병대원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26%만이 필요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3명 중에 2명꼴로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 5시 조금 전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잠깐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여러 이슈들이 오갔는데 이 해병대원 특검법도 분명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또 후보간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는 내일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내 상설기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원내 7개 정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은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창립 총회를 열고 저출생과 국가 소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주거와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양육 지원 돌봄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부터 입법을 시작하고 축소 사회 대응처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국회가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른바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이재명 구하기의 선동매체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방송 3법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제6기 출범식을 열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교통안전 시스템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포럼이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행사엔 우원식 의장과 포럼 대표 의원인 성일종, 유동수 의원,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7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개파 싸움 비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 개파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친한계가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문자를 실제로 본 적 없다면서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이 시켰느니 얘기가 나올까 봐 전당대회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하실 거고 어떤 캠프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지도 충분히 예상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네. 아니 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한동훈 후보의 사과와 함께 징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를 했다면 선거 국면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였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 전략을 좀 제대로 빨리 세웠던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사과를 하든 아니면 아예 비대위 차원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덮고 간다라고 정책을 정하든 뭐 어느 쪽이든 좀 명확하게 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선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사 구분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적인 신분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문제를 직접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상의하려고 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훨씬 더 공식적인 루트인 대통령실로 갔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는 주변에 내가 문제의 당사자고 한 후보와 그 전부터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 균열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인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7.3 전당대회가 비방과 내부 공격보단 좀 더 생산적인 정책과 야당 대응 방법 등을 경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임성근 불송치 후폭풍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직권 남용도 없다. 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데요.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속 시원하게 모든 의혹이 풀려야 되는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정답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명약관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수색 지휘 권한이 없었으므로 월권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 월권과 직권남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필요시 보완 수사가 진행된 후 향후 재판 과정을 거쳐 책임자 처벌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한 꽃다운 희생을 정치색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적 슬픔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사망 경위와 형사상 책임 소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외압 의혹은 상부의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오늘 19일 해병대원 일주기 전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과 거부권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했는데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심사 절차와 별개로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데요.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이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민주당은 청문회를 두 차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 청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또 객관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법사위 산하의 청원 소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일단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거시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19일에는 그중에서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인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국회 논의 자체가 세계적인 코미디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 청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점도 쟁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주장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탄핵 청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해주셔서 국회로 온 청원인 만큼 그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 청원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뭐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뭐 그런 사안들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은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볼 만한 그런 그 객관적인 문제, 위법의 문제가 반드시 섞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분명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이 오늘 이를 제거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도 야당 반발이 거센데요. 어제의 수사 결과 그리고 오늘의 제2요구권 의결까지 민주당은 특검의 당위성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거부권 전국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이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해법은 없을까요?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 것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어떤 진상 규명, 그 열망을 무시하는 그 모습에 큰 실망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본인이 관련됐다는 그런 혐의, 이것은 분명히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너무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된 수사 결과라고 보는데 오히려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의 필요성, 방위성을 확실히 드러낸 그런 사안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 전국 이게 반복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끝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는 국힘 의원님들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국회 제6기열이 이루어질 텐데 양심 있는 국힘 의원들이 8명만 있어도 이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제6기열이 실패하면은 국힘 의원들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용화대의 시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 내에서도 사실은 바르고 양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책임감 있고 양심적인 처신을 통해서 좀 국민 뜻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이 또 오늘 1인 정당화를 맡겠다면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재명 대표는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추대 분위기로 가던 전대 분위기가 김두관 전 의원 출사표로 좀 새로운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김 전 의원 출마를 두고 당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 조금 관심을 많이 두는 분도 있고 관심을 크게 많이 안 두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후보가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 투표보다는 그래도 대항하는 후보가 있어서 당원들의 투표를 거치고 국민 여론 조사를 거치는 이 절차가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님이 당내 당원들의 지지도가 80%를 넘어서고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도로 조사 결과를 보면 40%가 한참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단독 후보로 나와서 선거를 치르시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지난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네,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민주당의 김현 의원을 모시고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신 이상휘 의원을 모시고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5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4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법사위에 법안 2소위에서 추가 심사하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위에서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체계성에 문제가 없는지 또 이제 다른 문장과 용어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토하자, 법률적인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법률안을 재개정할 때는 체계나 자구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걸 폐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토론과 수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안 소위를 만들자는 그 정신도 바로 그러한 데서 비롯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회든지 법이 마지막 노선은 맞습니다.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선진화된 사회라 그러면은 법보다는 문화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그 부분에 모범을 사실 보여야 됩니다. 많은 법안을 개정하고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럴 때도 해당 상임위 내에서 소위를 두고 이 법책에 대해서 자구를 보고 법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고 하는 이유가 네. 협의 정신을 갖자라는 겁니다. 다수결을 원칙 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충분한 가히 정파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정파적 영향이라든가 사회 문화적 영향이라 이를 따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법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국회 내의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회 과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법사위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려 그러면은 또 집권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선진화법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바라보고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 이걸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전세 대란 이런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무리하게 이렇게 통과시킨 법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전세 대란이라든가 시민들의 저항도 많이 일어났었고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이번 방송사법도 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법 자체가 소위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생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쟁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쟁법을 자꾸 올려서 부당하게 독단적으로 자꾸 처리하다 보니까 정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예. 네. 만약에 방송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또다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자, 이걸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이 강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 도드라지 무엇을 도드라지게 보일 것이냐. 제2요구권을 뭐 부정적 단어로 거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정쟁유발법입니다. 네.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이익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 어려울 때는 사실상 국회가 조금 신사협정을 맺어서 뒤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남발시켜서 이런 부분에 독단적이고 독선적 이미지를 가져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아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탄핵 청원에 대한 부분 100만 명 넘었었다. 이런 부분들과 결부시키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결국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독선적인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송법이 그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편성하냐 그러면 방송법을 통해서 지금 뭐 방통위원장 탄핵도 있고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방통위원장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박문진의 이사진들이 이사 선임이 늦게 되고 그렇게 인해서 다른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했던 박문진 이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한 6, 7개월간, 6개월간, 4, 5개월간 이런 식으로 업무에 공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략적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부분들도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탄핵적인 요소가 분명한지 아닌지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탄핵 정국이 되면요. 궁극적으로 이게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가 시끄럽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당이 국정을 잘 못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민심 위반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자기 지방선거 그다음 대권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오롯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실효 누가 가지냐?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정쟁을 유발시키는 법을 의도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7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다라면서 이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참 인사청문회 이 부분도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법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사실 고유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합의적 정신을 거쳐서 이렇게 임명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이 반대한다. 왜냐 그러면은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든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으로서는 이게 정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그래서 여기에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행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도 임명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육주의 책으로 사실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 적법성이 문제가 됐다 해서 이것을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먼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로 이준석 위원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찬성할 리는 없죠.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사청문회도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미 그 부분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으로 뭐 대통령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즉 이 부분은 민주당이 첫발을 내디딘 파행의 시초가 파행의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진숙 후보자는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 후보자는 이사진 선임만 의결하고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야당의 그 탄핵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좀 지배적인 상황인데 여당 대책 좀 있습니까? 그 예단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체제가 위법하다 이런 부분 지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헌재재판소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2인 체제에 대한 적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심제로 운영하는 헌법재판소는 대부분의 판결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헌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2인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적법성뿐더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숙 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준숙 위원장 후보자가 바로 박문진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만 해놓고 인선 절차만 해놓고 사표 쓸 것이다. 뭐 지금 한간에는 민주당이 이준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 절차를 바로 거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가 아니고 그 얘기 자체는 그렇게 탄핵 절차를 거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파생된 얘기지 아직까지는 뭐 어른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MBC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공영방송 체제에 대해서 사명감도 나름대로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약간의 경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흥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 지금의 현실 직면하고 있는 방송의 상황에 대해서 그만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적격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현재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둘러싼 이런 이제 일련의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주요한 그런 현안들 그러니까 방송 제어가 통신 이런 이제 방송과 미디어 혁신 방안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저도 뭐 당장 방송법이 아니라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주발사청도 만들어지는 그 우주항공청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뭐 이익을 쫓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똑같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법안 같았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해서 그때서야 뭐 지금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면모가 너무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특정 방송사를 특정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장악하려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현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그 19일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당권 주자인 그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을 또 주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타표가 좀 얼마나 나올지 이게 좀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아마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여론의 반영, 그 주장의 반영은 아마 잘 되기가 힘들 걸로 보아집니다. 우선 뭐 어제 경찰청 종사로 인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왔고 그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 문제점들이. 더군다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주진우 의원이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는 이 법에 대한 조사 과정, 이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본부는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8명을 기소를 했고 그 기소한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도 기소가 돼 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치밀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주일 안에 8명을 조사를 했다는데 이 중대하고 심대한 사건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임성근 사단장의 법적인 어떤 부분까지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요구권이 제적의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200석 정도입니다. 지금 법여야권에 따지면 191석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석 정도가 이제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통과되기 쉽지 않다. 폐기될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는 15일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한 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여는 게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태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팔을 벌리기 전에 장구와 징소리가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죽을 많이 울려야 된다 보는데 저는 그 변죽 울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정국 자체는 탄핵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직시하기보다는 탄핵 정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대한 요소들 여러 가지 이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뭐 등등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탄핵 청원 이 부분에 100만 명 넘었으니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탄핵 청원이라는 부분들이 법률적 지위가 있느냐?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민원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명분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탄핵 청원을 추진했는 사람 자체가 이 메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도를 한 부분들을 어떻게 신뢰성을 갖고 담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탄핵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이런 탄핵 청문을 하겠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전례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는 법안을 깨우겠다. 법안이 왜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거의 사문화되시피 했던 법인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법률적 지위를 지닌 것이 아니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고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자체가 명분 안 됩니다. 그럼 왜 하느냐? 탄핵 전국의 분위기 조성이죠. 아시다시피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 등 공무원들의 탄핵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률 위반이 있고 어떤 헌법적인 결함이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그래서 이런 것은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위한 탄핵의 예비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내던 그 5통의 문자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좀 개파 갈등이 좀 고조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문자 논란의 본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들은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극과 극의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 참 조용해요. 네. 국힘은 많이 시끄러워요. 어느 것들을 경쟁적 요인으로 봐야 될지 우리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자에 대한 파동도 선거 기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저는 역동성이라 우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비대위원장의 시절에서, 그러니까 총선의 예민한 부분에서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문자를 누가 공개했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하등에 여기에 거론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예민한 시기에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는 사람이 같으면은 통속적으로 선거를 한 번 정도 치러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하죠. 이 문자가 영부인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이 문자가 총선에 예민한 시기에 왔다는 점 등등을 통해서 전략적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자에 대한 저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번이나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당원들에게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것은 맞으나 지금 민주당의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는 당의 동일한 일사대오의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해석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좀 마칠 시간이 돼서 좀 더 많은 논의, 또 이제 의원님의 22대 국회에서의 계획과 포부,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을 모시고 방송사법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